주식회사 우리 코스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셀젤과 건미당, 완미당 그리고 뱃살에서 벌어지는 염증과의 위험한 전쟁,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고 영상 갈 때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코스는 건강 미인을 창조하는 기업입니다. 미인 건강이 아니라 몸이 건강해야 얼굴이 아름다워진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제품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제 설명을 귀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만과의 전쟁에서 매일 국지적으로 벌어지는 작은 전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선에서 이탈리안 드레싱과 사소한 신경전을 벌이고 본선에서 달콤한 디저트와 가볍게 치고받고 하다 보면 결국 타이틀전에서는 엉덩이와 청바지 사이에 한치 양보 없는 팽팽한 대결이 펼쳐지곤 합니다. 그러나 모든 체중 감량전이 식탁이나 옷장에서만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당신이 먹거나 마실 때마다 장에서 수백만 가지의 포격전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지방에 맞서는 당신의 외로운 성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포격전입니다. 당신의 장 깊숙한 곳에는 음식의 반응에 작용하는 아군 아니면 적군인 세포와 화학물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기는 장, 그 해부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장의 일은 음식물은, 여기서 장은 소장입니다. 작은 장자. 알레르기를 일으키거나 장내 세균에 의해 분해되거나 아니면은 함께 들어온 다른 독소에 의해서 장벽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음식물이 장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소화기관 전체에 수류탄을 투척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몸에서는 이미 폭발한 수류탄에 대한 반응으로 더 많은 수류탄이 연쇄적으로 폭발하게 되고 결국 대참사를 방불케 하는 소화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장에 더 많은 염증, 이 염증 잘 기억하세요. 염증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혈액에도 많은 독소가 생기게 됩니다. 소화전선을 따라 포격전이 벌어지는 동안 우리 몸은 낯선 침입자를 감지하게 되고 그 범죄자를 잡기 위해 비만세포와 대식세포로 구성된 특수부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 세포들은 우리 몸의 이물질을 잡아먹는 한편 신체의 다른 부분에 있는 보호세포들에게 적의 침입을 경계하도록 함으로써 면역반응 관능을 가동시키게 됩니다.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물은 외부 침입자로 간주가 되고 대식세포는 재빨리 공격을 개시하며 몸의 구석구석에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러면 신호를 받은 보호세포들은 이런 음식물을 포함해 죄 없는 정상적인 세포들에게도 총알 세례를 퍼붓는데 이로 인해 혈관 내에 염증이 발생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먹을 경우 면역 반응을 촉발시키는 만성 감염 같은 상태가 되어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벌어지는 거, 염증이 많을수록 다음과 같은 상황에 발목이 잡힐 확률이 높아집니다. 첫째, 당뇨병. 둘째, 고혈압. 셋째, 나쁜 콜레스테롤 증가. 넷째, 그 밖에 체중을 증가시키고 건강을 해치는 데 기여하는 다른 모든 조건 같은 것에 발목을 잡힙니다. 결론은 간단명료합니다. 염증은 동맥의 탄력을 감소시키고 혈관이 녹슨 상태인 동맥경화증을 증가시켜 우리 몸을 늙어버리게 만듭니다. 또한 염증은 우리의 DNA를 손상시키고 세포가 암에 걸릴 확률을 높이며 감염의 위험도 증가시킵니다. 더욱이 염증 매개체가 동맥에서 싸울 때는 그것이 다른 곳을
방어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런 상황은 자신의 조직을 외부 침입자로 잘못 간주해서 공격하는 자가면역성 질환의 발병률을 증가시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염증은 몸에 스트레스를 주고 몸을 살찌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만의 원인으로 도넛이나 파스타만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비만은 염증의 질병이 바로 비만입니다. 비만자는 반드시 혈액에 염증, 세포에 염증이 많다고 믿어도 됩니다. 남은 소화 여정에서 우리는 음식이 염증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 염증이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세 군데의 소화 이정표를 들을 것입니다. 이 그림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소장은 제2의 뇌입니다. 그림 보기 전에 조금 더 설명합니다. 흔히 여성은 심장으로 생각하고 남성은 아랫도리로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체 해부학적으로 보면 뇌와 가장 비슷한 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한밤중에 세레나데에 두근거리는 심장도 아니고 란제리 카탈로그를 보고 흥분하는 아랫도리도 아닙니다. 마치 잠자는 이무기처럼 장을 휘감고 있는 소장, 작은 장자가 우리 뇌와 가장 비슷합니다. 흡사해요. 소장이 뇌와 비슷하다 이것입니다. 순수한 생리학적 관점에서 소장은 제2의 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은 뇌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신경 말단 세포를 갖고 있으며 그 생김새 또한 뇌와 가장 흡사합니다. 더욱이 소장은 뇌 다음으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이 경우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위장의 고통을 고스란히 드러내줍니다. 당신은 뇌를 통해 행동에 반응합니다. 당신 남편이 손을 잡아주며 사랑을 느끼고 기념일을 잊어버리면 분노를 느끼며, 그가 축구 경기장에서 셔츠를 벗어버리거나 스포츠 센터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털이 무성한 가슴을 자랑스럽게 두드릴 때에는 창피함을 느낍니다. 이와 비슷하게 소장은 염증의 우호적인지 아닌지에 따라 음식에 다르게 반응합니다. 음식에 따라 소장은 약간 언짢아지거나, 이것은 언짢다는 것은 약간의 복부가 팽만감을 느끼는 겁니다. 분노하거나 가스 차는 겁니다. 고집을 피우거나 변비입니다. 변덕스럽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변덕스럽게 화를 내는 건 설사인데, 이 소장에 들어가는 음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그림을 봅니다. 이 오른쪽에 새카맣게 된 것은 소장 안에 이제 위에서 소화된 음식이 소장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위액과 섞어져서 내려오는데, 박테리아가 이 소장 안에 같이 내려올 수도 있어요. 죽질 않고. 그때는 가스가 바글거립니다. 가스가 소장 안에서, 이 털이 있는데 이게 융털돌기입니다. 소장 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테리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위에서 죽지 않은 박테리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안쪽은 새카만 부분이고, 소장 안쪽,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장벽 내부라는 것은 뭐냐면은, 장벽 내부로 되어 있죠.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오늘은 안 되나? 이제 됩니다. 이 장벽 내부, 이게 소장 벽을 이렇게 넓게 그려서 확대를 해 놓은 겁니다. 소장 내부 벽을. 다른 것들이 와서 뿌리를 받고 있고, 이게 이제 안에 들어온 뭐 좋은 소식도 있지만은, 이 안에 장벽 내부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뭐 비상사태다 하는 것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막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을 치우는 대식세포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세포들이 이제 먹어 치운다든지, 이 박테리아가 뚫고 들어오잖아요. 들어온 것들을 이렇게 처치하는 것이 내부 벽 안에서 벌어집니다. 이것도 잘 알고 계시고, 내부 갈등에 대해서 배웁니다. 음식과 독소는 우리 장에서 끊임없이 전선을 형성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영양소를 제공하기 위해 전선을 통과하지만, 독소는
면역세포로부터 공격적인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그 결과로 이제 염증이 발생하는데 그것 때문에 복부가 팽창하거나 가스가 차거나 복통이 일어납니다. 이거 아주 그냥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염증 미리 이제 이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염증이 생기면 이게 혈액을 타고 온몸을 흘러요. 혈액 속에 이제 염증이 꽉 차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0.5에서 1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데 혈액 검사하면은 병원에서 혈액 검사할 때 0.5에서 1까지는 정상이에요. 근데 1 이상이 되면은 3, 4, 5, 6, 10, 20, 40까지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온몸이 염증으로 뒤덮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 염증 반응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동맥경화 일으킨다든지 뭐 아까 이야기했죠. 당뇨병, 뭐 고혈압, 그다음 뇌졸중 같은 거, 심장 경색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 염증을 없애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신속하게 염증을 제거시키는 것이 본사에서 만든 식품 완미당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완미당은 심하면 아침, 점심, 저녁 3번 식전에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틀도 안 가서 염증이 수치가 뚝 떨어져요. 근데 한 3박스 이상은 먹어야 됩니다. 완미당을 3박스. 그것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이 그림을 잘 보시면서 설명합니다. 이게 이제 날씬한 사람이 왼쪽이고 뚱뚱한 비만자가 오른쪽입니다. 같이 음식을 먹더라도 이게 이제 근육층이 있죠. 이게 근육층입니다. 근육층 밖에 있는 게 이게 이제 피하지방층. 즉 복부가 배가 나오게 두툼하게, 이 오른쪽 보면은 피하지방이 두툼하게 쌓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늘어지고 처지게 합니다. 배를. 그 다음에 이제 근육층이 있고 간이 있고, 그 다음에 위가 있으면 위 밑으로 그물망이 있습니다. 그물망에 이제 지방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위에 밑에 있는 그물망에 지방 덩어리가 아주 그냥 꽉 차 있습니다. 그물막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내장 지방입니다. 내장 지방이. 이게 피하 지방도 엄청나지만 내장 지방도 또 엄청납니다.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은 복부를 만지면 팽팽해요. 탄탄합니다. 배는 나왔어요. 배가 나왔는데 처지면 피하 지방이 많은 거고, 땅땅하면은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꽉 차면은 복부가 나오면서 탱탱해요. 복부가 눌러도 잘 안 들어가고 눌러도 이게 이제 내장 지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물막 지방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 그림을 잘 보시고 이게 설명드려요. 이게 올챙이 배라고 하는데 모든 지방이 피하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배의 근육을 지나 안쪽 깊은 곳에는 마치 옷걸이에 걸린 스타킹처럼 그물망이 위 밑으로 늘어져 있다. 지방이 그물막에 쌓이기 시작하면 그물막은 장 주변을 에워싸면서 끔찍한 올챙이 배를 만들게 된다. 이게 올챙이 배는 땅땅해요. 누르면 잘 안 들어가요. 배는 나왔는데 안 들어간다. 그 내장 지방으로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이 있고, 그 다음에 식도가 이렇게 따라서 음식이 들어가서 위에서 반죽을 합니다. 위에서 반죽을 한 것은 12장으로 들어가게 되고, 12장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거친 것들은 소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그물망이 있죠. 여기에 이제 지방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문맥이라는 것은 간으로 들어가는 영양소가 들어가는 이제 간 문맥을 말합니다. 영양소는 이리 들어가고 나머지 지방은 밑에 그물망으로 쳐지는 거죠. 유독물질 폐기, 이거에 대해서 배웁니다. 장을 통해 흡수된 모든 영양소는 간 문맥을 통해 간을 통과합니다. 이때 그물막에 저장되어 있던 과도한 지방과 염증 촉진 화학물질 또는 덤프트럭에 실려 한꺼번에 간으로 곧장 버려집니다. 그 결과 일련의 유독한 단백질이 몸 전체로 유독한 단백질이 배출될 수가 있어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 이제 밑에 그림을 봅시다. 여기 보면 오른쪽 위에 부분은 이제 위를 말합니다. 이게 위. 그 다음에 12장을 거쳐서 소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당신은 배부르다. 열량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분에 튀김 뭐 이런 것을 먹어대고 막 난리가 아니네요. 그렇게 하고 포만중추라는 것은 렙틴에 의해서 뇌가 배가 부르다 하고 뇌에다가 신호를 보냅니다. 그게 위와 장에서 보내요. 위와 소장 같은 장에서 뇌에다가 포만스럽다, 이제 배가 부르다 하고 보내는 것은 렙틴이라는 호르몬을 보내서 뇌가 포만, 즉 많이 배부르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먹지 못하게 조절하는 게 렙틴인데, 이제 여기 그림을 설명합니다. 파티 뒤끝을 말합니다. 파티하고 나면 막 그냥 뒤끝이 엉망이잖아요. 전부가 이거 보세요. 파티하고 나면 난리가 아니죠. 근데 이제 간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술 취한 악동처럼 행동하는 NF 카파 B 단백질을 자극하거나, 이것이 그거예요. NF 카파 B를 자극하거나, 불기를 제압하는 침착한 수용체 PPAR을 자극할 수가 있다. 불기를 제압해야 하잖아요. PP 이거예요. 제압하는 걸 자극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우리가 지나치게 많이 먹었을지라도 PPAR이 파티를 주도한다면 부정적인 결과는 훨씬 줄어든다. 이게 작동을 해야 돼요. 소화기도 불을 끄듯이 고만 좀 먹자 하고 작동을 해야만이 비로소 그게 많은 양을 먹지 않게 조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면은 열량순환이 활발해짐, 그물막에 더 많은 지방이 저장이 되지요. 많이 먹으면은. 그 다음에 지방이 간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많아질수록 이제 지방이 많아지면 인슐린에 저항을 합니다. 인슐린 분비를 막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당뇨병에 걸리는 거죠. 췌장이 더 많은 인슐린을 자꾸 분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허기가 져요. 허기가 지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폭식을 하게 됩니다. 폭식. 그리고 열량순환이 또 활발해져요. 이게 이제 악순환인데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부신모터 코오퍼레이션,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생기게 되면은 스테로이드 이게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부신에서 분비가 됩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스트레스가 악순환인데, 이게 스트레스는 정상치 이상으로 호르몬을 분비시켜 배고픔을 느끼게 합니다. 참 묘한 겁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여자들이 군것질을 더 많이 하잖아요. 튀기고 지지고 볶은 것 막 먹어댑니다. 그래서 지방을 저장하게 만드는 게, 스트레스는 지방 저장의 신호예요. 이게 스트레스를 빨리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염증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럼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작동 방식이 우리 체중 증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게, 스트레스가 계속되면은 비만에 노출된다. 비만에 걸린다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게 셀젤입니다. 셀젤 가지고 늘 그렇게 스트레스가 더군다나 쌓일 때마다 셀젤로 전신 한증을 하세요. 전신에 바르고 마사지하고 한증을 하면은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지면서 스트레스도 다 날아가요. 토막상식을 배웁니다. 방귀를 촉진시키는 두 가지 주요 원천은, 우리가 음식 먹을 때 공기도 들어가잖아요. 흡입한 공기로부터 배출된 가스 약 20%와 장에서 장내 세균에 의해 분해된 음식물에서 배출된 가스가 80%입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은 단순당과 섬유질, 우유, 유당 분해 요소가 부족하면 우유가 분해가 안 돼요. 이것을 매우 좋아하며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 구성된 가스를 많이 발생시킵니다. 이게 방귀 뀌면 냄새가 나는 게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 가스예요. 당신이 흡입하는 공기를 줄이려면 담배, 껌, 탄산음료 등을 입에 대지 않거나 음식과 음료수를 지금보다 더 천천히 섭취하는 게 좋겠다. 이것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소플라본이라는 거, 이것은 하나의 그 호르몬 종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호르몬 종류인데, 여기서 조금 설명을 좀 필요로 하는데,
에,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과 그 함유 식품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염증이 막아주는 성분들인데, 이소플라본은 콩이나 모든 종류의 콩제품에 들었어요. 일종의 식물성 호르몬입니다. 리그나는 아마시 오일, 호밀 같은 통곡류에 들었고, 이게 우리 혈액의 염증을 좀 막아주는 겁니다. 폴리페놀은 차, 과일, 채소, 그 다음에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케일 같은 십자화과 채소, 카르노솔은 로즈마리에 들었고, 레스바라트롤은 레드와인, 포도주스에 들었습니다. 코코아는 다크 초콜릿이 좋습니다. 케르세틴은 양배추, 시금치, 마늘에 많이 들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식품을 즐겨 드세요. 드셔서 좋을 거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거 가지고 염증이 제거될까요? 과연 이게 항염증만 좀 작용을 어느 정도 하다 뿐이지 이미 혈액에 발생한 염증을 제거하지는 못해요. 여기 있는 것들은 좀 방어하고 예방하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거하는 것은 완미당밖에 없습니다. 완미당을 꼭 비만자들은 특히 더 많이, 당뇨병도 마찬가지, 고혈압도 염증이 있다고 봐야 돼요. 더군다나 류마티스 관절염, 이게 이제 자가면역 질환인데 반드시 염증 생겨요. 그런 사람들은 완미당을 먹어야 됩니다. 한 3박스 이상 드시고 가서 또 피검사 해보면 되잖아요. 사전 사후에 검사하면은 염증 수치가 뚝 떨어져 있는 것을 의사도 놀라고 여러분도 놀랄 것입니다. 그게 완미당입니다. 그리고 몸이 허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건미당을 먹어야 합니다. 건미당. 그리고 박테리아, 바이러스로부터 당신 몸을 지켜주는 것은 건미당이에요. 보약 중에 보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식품으로 허가받았기 때문에 보약이라고 말은 못하고, 하여튼 간에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내장을 전부 다 부활시키고 깨끗하게 다시 만드는 게 건미당이에요. 이게 허약하거나 피로하거나 또 비만자들도 건미당 먹으면은 지방 연소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보통 비만을 빼려면 한 6박스 이상은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나머지 90%는 피부와 점막 그리고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소유다.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은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섬유질을 소화하는 데 필요한 효소를 제공하는데, 만약 효소가 제공되지 않으면 섬유질은 소화되지 않은 채로 소화기관을 통과하고 대변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장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없다면 한 입에 100칼로리라는 식품의 경고 라벨은 터무니없는 허풍이 되고 맙니다.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 실험 결과를 보면 어떠한 세균에도 노출되지 않은 채 키워진 쥐가 정상적인 쥐보다 30% 이상 더 많은 음식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체지방은 60% 정도나 적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떠한 세균에 노출, 즉 무세균, 무균실에서 키우면 그렇게 가능해요. 무균실에서 키워진 쥐가 정상적인 쥐보다 음식은 더 많이 먹는데 체지방은 60%나 적더라 이겁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정상적으로 관찰되는 장내 세균이 몸에 지방이 저장되는 것을 막아주는 단백질을 억제를 해버립니다. 막아주지 못하게 억제를 해요. 단백질을. 그래서 감염된 쥐가 더 많은 복부 지방을 갖게 되었다. 즉 세균에 감염되면 그럴수록 더 지방이 저장이 된다. 그러면 뚱뚱해진 쥐와 인간의 비만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인도에서 발생한 조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감염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지방이 16kg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게 조류독감이라든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감염된 사람은 오히려 비만증에 걸리게 된다 이 소리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체중 증가에 따른 정상적인 결과와는 반대로 그들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떨어졌다는 점이에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장내 세균이 콜레스테롤까지 소화해서 그 흡수량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요새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것 좀 먹으세요. 약국에 사다가 많이 나옵니다. 요새 유행하고 있죠. 그런 것은 장내에 들어가서 유익균으로 활발합니다. 유익균. 그리고 마른 사람은 11%에서만 바이러스가 발견됐는데 비만한 사람은 30%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더라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비만한 사람 평소에 혈액에 염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이 감염되지 않은 사람보다 몸무게가 훨씬 많이 나가요. 감염된 사람은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보다도 세균에 더 빨리 더 많이 감염된다 이겁니다.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똑같은 유전자를 가졌음에도 일란성 쌍둥이, 감염된 쌍둥이가 감염되지 않은 쌍둥이보다 2%더 많은 체지방을 갖고 있더라. 2%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세포가 면역세포와 비슷한 특성을 많이 공유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지방세포가 세균을 삼키며 면역 시스템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비만이 염증 반응을 일으켜 염증 표지 단백질인 CRP, C-reactive protein이라고 합니다. 염증 표지 단백질 수치를 증가시키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줍니다. 그렇다면 비만의 원인인 세균 내전이 몸 안에서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낮으면서 CRP 수치는 높으면 자가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자가검사를 통해 왠지 모를 불안감을 다소 줄일 수는 있지만 전문 연구 분야에서 여전히 데이터를 모으는 중이고 치료법도 부족한 실정이니까 다른 접근법을 찾아보는 일도 필요하다. 이게 바로 완미당이에요. 몸도 건강해지고 염증도 없애겠다 하면은 식전에는 건미당, 식후에 1시간 지나서 완미당을 꼭 드세요. 같이 먹지 말고 식전에 건미당, 식후에 완미당 이렇게 드시면은 건강해지면서 동시에 혈액의 염증도 모조리 다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타 발암물질, 화학물질, 중금속을 빼내려면은 셀젤로 한증하시면 돼요. 그럼 다 땀과 함께 빠져나갑니다. 이것도 잘 알고 셀제 건미당, 완미당을 늘상 가까이 하시는 업소 사장님과 우리 고객이 되기를 충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내용은 밴드에다가도 올려놓겠습니다. 밴드에서 이 자료를 찾아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